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입니다. 오늘의 멘토는 반갑습니다. 어머니학교 한은경입니다. 오늘 새롭게 모신 분이 계시는데요. 임유미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이슈가 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사실은 자녀가 그 피해자의 중심에 있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하고 갈등할 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습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 그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전 당연히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자기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들이 그 부부 갈등이 되어지면 베이스 캠프인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심지어 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자기가 살기 싫어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대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권사님, 부부의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가정이 그 아이들의 모든 세계인데 그 모든 세계가 지진이 나버렸죠. 지진이 나니까 흔들리니까 애들이 그 불안하고 두렵고 설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네. 그 불안을 커버하기 위해서 네. 또 어떠냐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이 드라마를 보면 그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니까 네. 물질적으로 풍족한데도 작은 물건들을 훔쳐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그렇게 그냥 또 해소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좋은 것을 주면 애들이 흡족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좋은 것 주는 것보다는 그 안정감을 주는 것, 네. 감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안정되어지느냐가 네. 애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데, 네. 갈등이 생겨버리면 바로 감정이, 네. 그 부정적인 감정, 불안한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달돼 버리죠. 사실은 저희 딸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냐 하면 어린 아이에게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만 네. 놀랍게도 네. 다 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네. 저는 그 제 아들하고 제가 이제 부부 갈등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갈등을 딛고서 이렇게 가정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 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경험시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자기 저한테도 떳떳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드라마가 시작되는 부분에 그 지선우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완벽했다. 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드라마가 시작되고 또 객관적으로 봐서도 그 드라마 속에서 이태호랑 또 지선우가 부족한 모습이 없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완벽한 아내를 둔 이태호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이혼한 남자를 끝까지 괴롭히고 결국은 자살까지 시도하려고 하는 지선우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선우와 이태호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꽃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지선우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그 정말 그 비참한 결말을 보면서 그게 자기는 그런 가정을 꾸리지 않기 위해서 완벽을 위해서 애썼지만 결국은 어떠냐면 지선우도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는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떠냐면 이태우도 어떠냐면 아빠로부터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착을 못 받으니까 늘 그 애착을 받기 위해서 갈구하면서, 그래서 아내로부터는
그 따뜻함을 애착을 받는 데는 건 뭘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허용받는 느낌이 있어야지 애착인데 그 젊은 여자 여다경과는 여다경은 보다듬어주고 허용해주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아버지의 그런 것 때문에 싫었는데도 또 똑같이 충분히 아버지와 이태호가 애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애착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애착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영향이 미치는 것을 드라마에서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네. 부모 애착이 형성이 안 됐을 적에 또 부부 애착으로도 그것이 좀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냥 참 재밌는 게 어떠냐면 우리는 교정적 감정 체험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애착이 안 되었을 때는 좋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애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는 건 바로 이 애착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태호도 자기 아내한테 그걸 원했던 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내에게. 참 재밌게도 그 아내들은 어떠냐면 남편에게 물질적인 네. 어떤 그 서포트를 원하는 데 비해서 네. 남성들은 정서적인 서포트를 원한다는 게 이게 기본으로 원하는 게 그렇게 다르다라고 상담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같이 교제하던 자매 중에 자기가 아이가 둘인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과도하게 자기 감정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잔에 꽉 차 있으면 한 모금만 들어가도 잔에 물이 확 넘치는 거야 라고 그렇게밖에 얘기 안 했는데 자매가 갑자기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네.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었다는 상처가 거예요. 있었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자기 부모가 거의 매일 다퉜대. 안 다투는 날은 불안을 이불 삼아서 잤다는 이야기를 그러게 그렇죠.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 권사님, 그 부부가 갈등을 겪잖아요. 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갈등을 겪을 때 자녀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미치려면 아이들에게 네. 정말 과격한 모습은 안 보여야 되겠죠. 아, 안 보여야 되고 네. 또 아이들에게 어떠냐면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도 그래서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냐면 갈등은 사람 살다 보면 있는 것이지만 네.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갈등을 해소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큰 숙제 같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숙제는 예. 건숙제죠. 네. 건숙제죠. 그래서 이 기업 하나를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한 가문 가게가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친구가 이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일을 얘기하면서 막 자녀와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해줘. 교육은 선배래.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맞아요. 네, 그게 봐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네,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부모에서 내가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박한지 아니면 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몰랐는데 교육은 산다라는 말에 딱 힌트를 얻어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어떠냐 하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좋은 학교 보냈을 때 성공했다고 그런 걸 보면서 좀 답답한 거 있죠. 정말 내 자녀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까지 봤을 때 네. 그때 내 자녀 양육이 긍정적이었고 실패하지 않았구나라고 느낄 텐데 그렇죠? 자녀들은 벌써 부모의 양육 상태를 평가하더라고요. 가정을 어떤 꼬마가 서점에 갔는데 네. 책고를 했더니만 올바른 자녀 양육법을 골라오더래요. 엄마한테. 그래서 어떠냐면 너 왜 이걸 골랐냐 할 때 엄마가 나를 올바로 양육하는지 안 하는지 나 보려고 이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멘트님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살짝 눈물이 조금 났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우셨거든요. 많이 싸우셔서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워낙에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온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고 엄마는 6.25 때 아빠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고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결혼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셔서 저도 제 동생과 늘 방 안에 한 구석에 숨어서 이게 언제 끝날까. 이제 좀 사춘기쯤 됐을 때는 엄마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엄마를 막 다락에 먼저 숨겨놓고 아빠를 방어를 한 거죠. 제가 방어하다가 제가 다 얻어맞고 막 이런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남편하고 사실은 싸움을 안 만들려고 많이 해요. 조금만 문제라도 제가 참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지 않나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결혼한 지 25년이 됐는데 요즘 들어서 하나씩 그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삐져나와서 화를 낸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이렇게 융화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엄마 아빠가 참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요즘 들어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요, 자녀 영역은 우리 감정을 먹고 아이들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잘 지내는 것하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하고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 되어져서 행복하구나 그 느끼는 것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어떠냐 하면 그래서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에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이들이 눈치채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남편하고 좀 가장 많이 힘들 때 제가 저희 남편하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몰랐대요. 말을 몰랐는데 그 정도로 좀 무뎌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 저희 둘째가 저한테 와서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때 엄마 아빠 이혼하는 줄 알았어. 저는 정말 놀래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토닥여야 될 줄을 몰라서 미안하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그걸 다 알고 있었구나. 제 표정이 다 익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미안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것으로부터 떠남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떠나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가정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참 심오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떠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응원으로 많은 참여